예, 잠깐만요. 704일 차죠? 왜 안 보이지? 잠깐. 네, 704일이네요.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0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49페이지예요. 49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부터 할게요. 네. 무의식적인 마음 속에서. 무의식. 우리는 의식이에요. 에너지예요. 근데 무의식. 내가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이 무의식을 알아가는 거가 의식 아카데미 수업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는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 세팅이 돼서 내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동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을 알아야 돼. 무의식이 더 엄청나게 크거든요.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죠. 95에서 98%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개념들이 가장 가깝게 연결되려면 이상하게도 뭐요? 정반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에서 원하는 거와 현재의식에서 원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 반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원인과 결과를 뒤집기만 하면 원인하고 결과를 뒤집기만 하면 많은 문제의 해답을 얻습니다. 많은 문제의 해답을 얻는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신념 체계를 잠시 접어두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원인에 대한 신념 체계를 잠시 접어두라는 거죠. 제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잠시 접어두고 연습 삼아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드러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제가 이랬어요가 아니라 그때그때 느껴지는 그냥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느껴지는 게 뭘까? 사소한 일이라도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사소한 거라도. 외부에서 일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막 얘기를 하면 이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제 야단 쳐주세요 이런 거죠. 뭐. 그거고 나 원인이고 결과고 뭐고 뭐야. 우리 신랑 야단 쳐주세요. 제가 이상해요. 제가 이상해요. 제 야단 쳐주세요 하는 거로 이제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인과 결과는 그 무의식 안에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내가 모르고 자꾸 발산하죠.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일이 일어나도록 계속 발산하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서 안 바꾸고 있는 나는 뭐지? 이러면서 제가 보는 거예요. 아 이거 하기 싫은 나는 뭐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아직 마음속에서 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아침에 그냥 이렇게 또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음, 뭔가 이렇게 그걸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빨리 해결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서는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게 먼저 우선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사람들은 밖에 보고 그게 원인인 줄 알고, 원인인 줄 안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자꾸 직업을 바꿔.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자영업했다, 이거 접어두고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 막 이러죠. 돈이 없다라는데 믿음 체계를 바꾸면서 뭔가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내가 돈이 없다는 그 믿음은 놔두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밖에서 막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비슷한 에너지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비슷한 에너지가.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라고 생각하면은 답이 보인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아하 느낌을 얻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아하를 느끼는 거예요. 아하를. 그래서 프로이트는 20세기로 접어들 무렵에 꿈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이 사실에 주목했다. 꿈에 관련돼서 이거를 하고 싶다고 이걸 그냥 무조건 상상하세요만 막 있는 것인지, 그쵸? 근데 이 사실에 주목했대요. 무의식적인 마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의식에서 아직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선생님은 많이 빠져나와 계신 분이고 우리는 이제 자꾸 무의식 안에 있고 뭐 자꾸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거와 경험을 해가지고 달라진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머리로 설명하는 거는 아이고 잘하죠. 머리로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 거를 아는 거랑 내가 현재 현장에서 그냥 내가 삶에서 달라진 경험을 한 거랑은 경험자와 이론으로 이해한 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쵸? 경험이 삶이잖아요. 삶은 경험이잖아요. 내가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하나가 어떤 것을 그의 반대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뭐예요? 그 두려움을 반대로 위장하는 것이에요. 다 두려움을 반대로 위장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의 습관적인 것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원인과 결과를 뒤집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경쟁을 포기하라. 경쟁을 포기하래요. 경쟁을 포기해라. 아니 원인과 결과를 뒤집으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 그거는 어이구 뭐 저런 게 다 행복하고 이제 왜 아이들도 말썽 부리면은 막 이렇게 하여튼 보면 저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큰 아들이 엉뚱한 어떤 그 발상으로 엉뚱한 행위를 해요. 입을 대죠 자꾸. 입이 대는 그런 행위들을 해요. 옛날에는 거기에 막 팍팍 했는데 아 그걸 원하는 거구나. 그런 걸 원하는 거. 관심 주의를 끌기 위한 거. 그래서 저는 스탑을 해요. 스탑을 많이 하고 그 있잖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자꾸 하거든요. 그게 주의를 끌고 가는 거라서 거기에다 주의를 그걸 막 주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주게 되는 것이고 막 그게 이제 막 이래 하면서 이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뭐 저 역시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주의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 결핍 속에서 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정말 너무 참 많구나. 근데 그 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행위를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였을 때 했던 행위를 이제 그대로 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역시도 참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각성하고 하는 거고. 네. 50페이지 나가겠습니다. 경쟁을 포기하래요. 무조건 경쟁. 경쟁이 내는 뭐가 내야. 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 엄마 따라 하는 거지 뭐. 엄마가 하는 행위 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행위를 내가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경쟁을 포기하라 그랬는데 어제도 너무 웃긴 거예요. 주의를 빼세요 거기다가 목에다 주의를 빼세요. 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이렇게 막 주의를 보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덜컥 이제 겁이 나. 그러면 겁이 나니까 나는 그걸 위장해야 돼. 아파야 돼. 뭔가 이런 게 있죠. 위장해야 되거든요. 에고는 위장을 잘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위장을 이제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경쟁을 포기하라. 어제 너무 웃긴 거예요. 어제 이제 어떤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새내기가 사무실에 나오고 또 이제 그 아가씨가 사무실에 또 나왔었는데 오늘 사무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8시 40분이나 50분에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 아가씨한테 몇 시에 올 거야? 그랬더니 8시에 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새 오지도 않아 놓고 있잖아요. 경쟁 에너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경쟁. 요새 오지도 않고 오라고 하면 오더니 그러고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무슨 뭔가 심부름 아니 뭔가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부탁 들어주려고 오더라고요. 참 희한하네. 부탁을 자주 해야 되겠네 그랬는데 어쨌든
더 일찍 오겠다고 탁 하는 그 순간에 그 에너지 자체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느껴지면서 재밌더라. 아, 이게 경쟁 에너지가 되게 세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처럼 들리는 이야기의 마음을 혹사했습니다. 이론처럼 들리는 마음에 혹사시키지 않았나. 그렇죠? 이론이라고 하면 신비주의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이론을 위한 이론, 실존주의적인 이론 등 우리의 마음이 이름을 붙인 어떤 이론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저항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네는 우리가 계속 사물을 운영하고 담당하고 싶어 합니다. 자네는 자기가 그저 더 큰 어떤 것의 하인이어야만 마땅하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이라는 걸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않아 하는 거는 자네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건 자네에서 느껴지는 게 현재의식에서 하인이고 싶지 않다는 거는 나는 뭐예요? 하인이다라는 거죠. 하인이고 싶지 않다는 건 하인인 거잖아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역할대로 역할이 있어서 역할대로 그냥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역할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냥 그 사람들의 그냥 요새는 그런 거. 아,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어떤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는 거구나. 그냥 있잖아요. 그럼 모이면 좋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고 뭐 그냥 자꾸 이제 편안해지는 게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생각나면 또 연락하고 또 다시 또 이제 연락이 오면 너무 반갑고 좋고 그러나 끊임없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네에서 하인이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인이 아니라 나는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게 다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속에서 나는 되지 못해, 뭐 어째저째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열등감 느끼고 이제 막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경쟁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이다. 뭐 항상 대상이 있어야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내려놓고 이제 자꾸 각성하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네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네는 내가 하인이 되기 싫어하는 것조차도 알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쫙 들으면 듣기 싫어하시는 분, 들었다가 가시는 분, 그러니까 내면의 나를 알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왜?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어제 딸기밭에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그 딸기밭 생각을 하니까 어제 저녁에는 딸기밭 생각하니까 이제 좀 두려워하는 샤리한 그게 그냥 엄청나게 엄습하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만 해도 엄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직은 싹 없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랬을 때 막 죽을 힘을 띄어서 갔는데 엄마가 딱 앞에 있었는데 엄마가 싹 들어가서 숨었는데 엄마를 딱 봤을 때 엄마가 웃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어디서 저렇게 뛰어들러 와가지고 저렇게 웃고 있자고 그러면서 이제 숨어서 막 하니까 웃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웃고 계시는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엄마가 나를 왜 달래지 않아? 달래줘. 너무 무서워서 달랬으면 하는데 달래지를 않았다는 게 제가 마음에 있어요.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달래기 제가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특별히 남이 달래든 말든 관심이 없으면 제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우리 여기 사무실에 있잖아요. 어떤 분이 계세요. 진짜 잘 달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왜 저렇게 잘 달래지? 나는 잘 달래기,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나는 달래기 싫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달래기도 싫고, 달래줬으면 좋겠고, 달래기도 싫고, 이게 막 저항감과 욕망과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고, 그 엄마를 봤을 때 웃었는데, 뭐지? 엄마가 나를 그냥 보고, 그냥 막 뛰어들어왔을 때 그냥 얘가 뭐지? 하고 그냥 귀엽게 웃었겠거니 하고 이해를 했어요, 작년에는. 작년에 그렇게 그랬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전체 좀 더 확대된 그림을 보면서 엄마와 제가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확대된 그림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그 에너지가 빠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에너지가 빠지진 않아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엄마에 대한 그 저항감,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진짜 그랬나? 주위를 그게 막 헐레벌떡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 나왔을 때, 막 죽을 것 같이 그냥 막 도망 와가지고 딱 숨었을 때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왜 달래주지 않았어 하면서 그 뭔가 더 있어요. 달래주지 않았는 엄마에 대한 원망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주위를 엄마가 웃고 있어서 주위를 끌고 왔는데 무서워서 싫었지만 또 그게 사고 치면서 주위를 끌고 오고 엄마가 웃는 것에 대한 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때 싫어하는데 그게 좋아하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싫어했어요. 너무 막 죽을 것 같이 그냥 막 당황스러워서 당황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을 것 같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엄마가 날 보고 있고 웃고 있는 거를 좋아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가끔씩 사고를 빵빵 쳐줘야 당황해서 보던 엄마가 쳐다봤을 때 제가 아 나는 주의를 끌고 왔어. 해냈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그게 자꾸 주의를 끌고 오고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결핍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결핍. 뭔가 부족하고 없고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행위가 그냥 즐겁게 그냥 하면 되는데 즐겁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즐겁게 자꾸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잔해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싫어하는 거를 즐긴다고 싫어하는 걸 즐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거. 내가 그랬다고? 막 내가 잘하는 것만 이래 보이잖아요. 근데 내 밑에서 그 무의식 안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은 보기 싫어하는 거죠. 욕망하는 게 저항하는 거잖아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욕망하는 거가 저항하는 거. 그렇죠? 욕망하는 게 저항하는 거다. 저항하는 건 욕망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 욕망한다는 저항하는 거 욕망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싫은 막 그런 게 있는데 아 그게 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아직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얘네들을 파헤쳐서 진짜 순수한 의식 상태로 가는 거를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딸기밭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어떤 분을 봤는데 제가 그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항에서 금붕어 물을 갈아주려고 하다가 어항이 딱 깨지면서 손이 이제 그 오른손 쪽에 이렇게 빈 거예요. 그랬는데 비어서 아플 거 아니에요.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서 아픈 거보다 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원망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걸 제가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사장님 내가 그 딸기밭을 찾아놨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엄청 많듯이 사장님 있잖아. 그때 엄마가 없어가지고 막 했던 그걸 끊임없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이게 재맥락을 해야 되더라. 발표를 해야 돼라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재맥락을 해야 돼. 거기 아직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하나하나의 다 사건들의 에너지가 다 아직도 많이 엄청 남아있어요. 그걸 다 빼줘야 돼요. 재맥락을. 그냥 엄마가 나를 봐주지 않아서 어떡하지? 그럼 나는 손이 찢어서 더 손이 찢어서 손이 없어져 가지고 나는 그냥 막 그냥 죽어버렸어라는 것까지도 이제 하시라 그러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완전히 밑에 근원까지 우리는 자꾸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방법은 의식 아카데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의식 아카데미 수업에서 질문하고 재맥락하고 이걸 끊임없이 더 높은 장에서 혼자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의식 아카데미 수업에서 에너지 장을 바꾸면서 하셔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선생님이 이렇게 딱 계셨을 때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수업을 하실 때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재맥락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사소한 거라도 에너지가 그 전에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탁 날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을 제대로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각자의 믿음이 다 달라요. 여기서 생각하는 믿음과 여기서 생각하는 믿음이 다른데 그 에너지는 있어요. 에너지가 딱 있어요. 비슷한 에너지가. 그 비슷한 에너지가 딱 이제 딱. 왜냐면 여기서 느껴지는 믿음대로 여기서
느껴지는 믿음대로 부딪히면서 서로 자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내 걸 봐. 쟤 때문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소한 것들을 진짜 완전히 빠져서 괜찮으면 되는데 또 이제 비슷한 일들이 또 생기면 또 걸리죠.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에어컨을 자꾸 켜고 잤더니 목이 에어컨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동전의 유일한 면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치 않은데 동전의 양면성, 그 뒤집으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고 없다라고 생각하면 있는 거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없는 거지만 없는 것도 있는 거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다 있는 거다라는 거를 또 이제 알게 되죠. 정말입니다. 동전에는 앞뒷면이 있지만 좌에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좌뇌에서는 이제 정보들을 수집해서 들어가는 걸 해요. 정보들을. 그렇죠? 책을 읽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뭐 몇 센치고 어떻고 막 이런 정보들을 집어넣고 하는 거랑 우뇌에서는 우뇌는 뭐예요? 네, 그냥 이 에너지의 전환,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이거 경험하는 거. 그렇죠? 우뇌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는 경험하는 거. 자뇌도 필요하죠. 자뇌와 우뇌가 조절이 적당히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뇌만 너무 발달이 돼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죠. 뭐 하나 얘기 듣던 게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분이. 저는, 저는 머리형인데요. 그러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머리형인데, 뭐, 우리 보통 그러지 않아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 막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막 분류를 막 옛날에 해놨었는데 머리형은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생각을 많이 하고요. 가슴은 B형, B형도 있어요. A형, O형, B형 그거 있잖아요. O형, A형, AB형, B형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아니 뭐 비슷한 어떤 그 신념 체계들이 모여 있는 거겠죠. 뭐 A형 전 딴 거 모르겠어요. A형은 꼼꼼하다. 좀 꼼꼼하면 A형이에요. 그거는 물어봐요. 딴 건 모르겠어요. B형이랑 AB형은 뭐 개박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창의적인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 엄청 꼼꼼한 유형들은 이제 A형들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그 꼼꼼하게 이렇게 잘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신념 체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신념 체계, 의식. A형, B형 이런 거, A형, B형, AB형, O형 이런 것들도 그냥 인간 사람들, 세상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머리를 많이 쓰는 거, 머리형이고. 막 있잖아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 장형, 그냥 뭐 뭔가 일이 있으면 바로 그냥 엉덩이가 그냥 확 들썩하고 일어나죠. 바로 헤쳐버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신념 체계로 어떻게 있고 내 의식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신념 체계에서 내가 정해놓은 모든 이름 붙인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 사라지게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그냥 평화로워지고 기쁜 상태로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잔해를 충족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사례를 드는 것으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례는 정보와 납득을 원하는 좌뇌의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좌뇌로 이렇게 이따말하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행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좌뇌와 우뇌와 조화가 적당하게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좌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좌뇌랑 우뇌랑 적당히 알기만 많이 하는데 나는 행동을 하지 않아. 행동하는데 도 결과는 안 나. 뭔가 그렇잖아요. 아이고 세상에는 안타깝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6개월 정도가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계속 안타까워 갖고 톡을 하고 씹혀요. 제가 계속. 안 읽어요. 근데 나중에 씹혀요. 6개월이나 씹혔어요. 제가. 읽고 씹어버려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어제 톡을 보냈는데 사장님 하면서 이제 답이 온 거예요. 어제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번 찔러보자. 그리고 한번 또 보냈는데 6개월 정도 됐어요. 그 6개월 정도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옆에서 누가 같이 가보자 하면서 그러니까 막 능력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들도 그렇고 다들 능력이 있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요. 왜 발휘를 못할까요? 왜 발휘를 못할까요? 믿음이, 능력과 내가 깊은 무의식 속에 신념이 믿음이잖아요. 내 성공과 돈에 대해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달라요. 이 능력과. 그 능력을 잘 쓰기 위해서 이 있잖아요. 95% 이상의 그 에너지,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성공과 돈에 대한 게 쭉 높잖아요. 높아진 상태에서 능력이 발휘가 되면 어마어마하죠. 능력은 또 신이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나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 의식, 신념이 바뀌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저 사람 어떡하나 연락은 됐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옆에서 도와주시겠다고 같이 만나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만나보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신념 때문에 그 사람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례를 봅시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 모든 사례에 숨어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건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네는 이 원칙에 저항 못하니 그러니까 이 원칙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를 잘 봅시다. 자네의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네도 중요한 기능이 있죠. 우리가 그 기능을 내려놓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자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실행합니다. 자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이 어려워지는 것은 양자 모두를 택하지 않고 양자택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양자 모두 택하지 않고 양자를 모두 택해야 되는데 양자택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과 성공을 쫓는 세상에서 양자 모두를 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러니까 경쟁하고 성공을 쫓을 때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근데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니까 의식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자를 택이란 것은 더 이상적인 것이나 양자 모두를 택하는 것은 더 이상적인 것이나 경쟁자를 만들지 않고 이 다른 이들을 적이나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도 택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두려움에 그냥 있는 순간부터 그냥 엄마를 차지해야 된다는 막 오빠와 남동생에 대한 대상을 두는 거죠. 상대적인 대상을 두고 빼앗길까 봐 빼앗으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 심리가 워낙 이제 깔려 있는 것이 그 마음이라는 건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자체의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에 경쟁하는 것들 양자택일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하면 경쟁할 것도 없는데 그죠? 예. 그래서 재밌겠네요. 또 내일 또 6시에 또 만나 뵙고요. 어쨌든 우리는 행복해져야 됩니다. 비교해서 경쟁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는 자체 하나하나가 아, 그냥 자체의 영혼으로서의 아름답고 그냥 존귀하고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누가 존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 누군가 해줘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도 또 기억하시고 행복하게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